자, 다음 준비된 순서는요. 저희가 준비한 이 노래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함께 들으면서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시죠. 사랑을 쓰려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자,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와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판 어제 열렸었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연이은 재판에 지쳤을까요? 어제 재판 도중에요.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자 멍하니 앞을 보고 있거나 종이에 극적극적 그림을 그렸다 지웠다 하는 모습을 반복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상이 없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쉬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종이에 계속 그림을 그렸다가 또 지우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연필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지우개로 다시 지웠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지우개 가루가 나오다 보니 물티슈를 꺼내서 그 가루를 치우는 모습들까지 보였다고 하는데, 이 박 대통령의 박 대통령 변호인에게 물어봤더니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아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재판 도중에 또 그림을 그리는 모습 말고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실제로 이제 재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피고인 본인 하고 싶은 발언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자 이유를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대신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이제 재판부의 질문 내용이 뭐였냐라고 되묻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또 재판이 모두 끝난 이후에도 유영하 변호사가 끝났다고 말을 할 때까지 초점 잃은 눈으로 멍하니 있다가 유영하 변호사의 말을 듣고서야 끝났는지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보도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박 전 대통령의 이 재판 중 하고 있는 이 모습들, 보여진 모습들이요. 어떤 상태일지 저희가 심리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죠. 사람들이 불안, 초조,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불안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러나 그 행동 와중에 또 깔끔한 성격, 결벽적인 성격이 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일단 초기에는 부정도 하고 분노 상황에도 빠지지만 어떤 순간이 되면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면서 그걸 수용하는 듯한 시점이 나타나죠. 지금이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자, 일단 재판정에 이 피고인이 저렇게 물티슈나 지우개, 연필 이런 걸 다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서너 시간 이상 이어지는 재판에서 저런 식의 행동을 보이는 피고인들이나 증인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재판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저런 그 용품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져온 것은 아니고 이제 변호사가 가지고 온 것을 같이 쓴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물티슈나 연필 지우개가 당연히 법정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같이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보통 재판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열리고 또 한 번의 재판이 또 하루 종일 열리고 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령이나 여러 가지 등등 기타 상황을 고려할 때 집중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아주 낙관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비관적인 결정을 하거나 한 경우에도 저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하지만 아직 재판의 초기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굉장히 벌써 반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만 형사 재판은 아주 초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낙담하거나 아니면 낙관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대해서 글쎄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진지하지 못한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점 역시 재판부에서 재판장 기타 급에서 판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재판에서요, 노승일 전 K스포츠대전 부장이 이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일단 준비된 자료화면을 먼저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먼저 물었습니다. 네, 박정 대통령 변호인이죠. 예, 맞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내가 진실을 밝히지 말라고 말을 끊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말도 묻어가며 왜곡하며 질문을 던질 필요는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또 유영하 변호사가 말 조심하라, 뭘 왜곡하느냐라고 이제 답변을 하면서 고성이 오갔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유영하 변호사의 경우 그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에게 왜 최순실 씨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K스포츠 재단을 나오지 않았냐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또 사생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이제 차량 구매 문제 등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노승일 전 K스포츠 재단 부장의 어떤 심기를 긁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후에 고성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생활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까? 노승일 부장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노승일 부장이 과거 이제 최순실 씨와 이제 마찰을 겪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순실 씨에게 함께 협력을 하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언급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고성이 나오게 된 어떤 배경으로 작용된 그리고 또 여자 문제도 언급을 예. 했었다. 애인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재판정에서 공개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리고 또 유영하 변호사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와도 이 언성이 별로 높아지고 그랬다면서요? 네. 분위기 안 좋았다고요. 예, 이경재 변호사도 이제 증인 신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물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노승일 전 부장의 어떤 그 혼인 관련된 내용들을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노승일 전 부장이 당연히 발끈했죠. 이혼과 이 사건 관련해서는 뭐 관계가 없다. 따라서 매도하지 말아라 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그 증인 신문을 한다는 것은 피고인들이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뭐 넓게 보자면은 노승일 전 부장의 말을 믿을 수 있냐,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냐,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혼을 설령 뭐 했고 또 여러 차례 했다 하더라도 그게 증인의 어떤 신빙성을 낮추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네. 적절하지 못한 신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 노승일 전 부장 재판이 끝나고요.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준비하신 말씀은 다 잘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전달은 잘. 소란스러웠던 분위기가 자꾸 관련해서 예, 그게 뭐, 최순실 씨가 워낙에 사람을 그렇게 잘 매도했기 때문에 엄중한 자리에서 그렇게 말장난들을 하면 진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좀 고성을 좀 찍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검의 도움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수사를 아주 협조를 잘했던 장시호 씨 내일 석방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재판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그렇죠. 구속 상태에서 이제 풀려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계속 구속해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구속기간은 재판 과정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요. 네. 그리고 또 2개월씩 2번, 2차에 걸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총 1심 재판 과정에서는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보통 재판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피고인도 있고 또 뒤늦게 기소된 피고인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재판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판결 선고를 늦춘 상태이고요. 따라서 장시호 씨에 대한 재판은 사실상 끝났습니다만 판결 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구속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네. 석방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특검의 입으로 통했던 이규철 특검보, 전 특검보죠. 자, 지금 최근 행보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철 특검보가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과 인기를 끌었는데요. 특검보로 활동하면서 특히나 특검팀의 대변인 역할도 했었죠. 그런데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롯데 관련된 일인데요. 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신동빈 회장의 형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왕자의 난이라고 형제의 난이죠. 형제의 난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밀려난 신동주 부회장의 변론을 맡았다. 그러니까 특검이 이 기소한 신동빈 회장과는 별개의 사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신동주 전 부회장을 기소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신동빈 회장만 기소했기 때문에
엄격히 보면은 별개의 사안 아니냐. 따라서 수임한다 하더라도 문제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또 조금 더 범위를 넓게 보자면은 롯데 관련해서 수사를 했고 또 롯데 현직 회장을 기소했는데 그와 현재 갈등 관계에 있고 법정 분쟁을 하고 있는 자에 또 특히나 또 롯데 일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신동주 전 부회장의 어떤 변호사로 일을 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법조계 일각에서 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10 5가지 소식을 살펴봤고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에는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뉴스탑10 6번째 뉴스 저희가 고른 4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